안녕하십니까?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싱가포르 투자 자문사의 이준구 자문역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자문사의 회원 관리와 새로운 상품 출시를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인해 방송에 소홀을 했습니다. 이제는 추진했던 일이 마무리가 되어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아픈 손가락인 바이오, 특히 SK바이오팜이 고점 대비 24% 하락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요. 또한 상승 전환을 위한 지지선과 기대되는 상승 모멘텀에 대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심리면으로 본 하락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도 방송을 통해서 언급한 부분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바로 이 부분이 있죠. 하살표 나온 12월 5일 날 미국 뇌전증 학술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학술대회에서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플의 성인 전식 발작 임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할 걸로 예상들을 했죠. 그러면 주가는 크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5일 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아침에 높게 출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내 매물이 집중되면서 음봉으로 발생하고 또 밑거리가 발생했죠. 떠야 될, 상승해야 할 자리에서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이 금요일이고 12월 9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에요. 중국에서 신약 허가 승인이 났습니다. 큰 재료죠. 그런데도 주가 상승폭이 제한됐다. 그러니까 심리면으로 봤을 때 호재성 재료가 나와서 크게 떠야 되는 자리에 뜨지 못하고 하락했다. 그 얘기는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요 당시에 방송을 통해서 언급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오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12월 초순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렇죠? 한 20일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죠.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 그래서 SK바이오팜도 약세를 보였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은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는 반등을 주고 사상 최고가를 경신, 사상 최고가 경신할 때 1월 하순경입니다. SK바이오팜도 이틀 강한 반등이 나왔죠. 그렇지만 이내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가 20일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SK바이오팜도 동반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두 번째 하락 이유는 아멕스 생명공학 지수의 약세 흐름 영향이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하락 이유를 보면은 경쟁 약물인 아제토카놀의 시장 진입 우려입니다. 3월 달에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한다 그랬죠. 거기에 따른 이 경쟁 업체에 대한 시장 진입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하락 이유를 보면은 실적 부분인데요. 자,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지난달 8월 달하고 10월 달에는 실적이 크게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8월 달에는 단발성이지만은 크게 올랐다가 다시 빠졌고 10월 달 11월 달에는 그렇죠?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세를 보였으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463억이지만 시장 전망치 추정치에 비해서는 15% 하회했다. 그렇죠? 실적 부진 이유 때문에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하락 이유는 대주주인 SK죠. 64% SK바이오팜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SK가 SK바이오팜 주식을 활용을 해서 1조 5천억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라 하죠. 2021년, 그러니까는 한 5년 전에, 그것도 한 2월 달이네요.
한 860만 주, 약 11%를 매각, 블록딜을 통해서 1조 1000억대 자금을 SK가 마련을 했습니다. 자, 860만 주 블록딜로 나오다 보니까 SK바이오팜의 주가가 장 초반에 10%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죠. 근데 이번에는 매각, 그러니까 블록딜 차원이 아니고 아마 담보를 잡히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거기 때문에 지난 2021년 블록딜처럼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는 보이지 않을 것 같다. 아무튼 이 대주주인 SK가 SK바이오팜의 지분을 담보로 지금 시총이 8조 5천억인데 1조 5천억이면은 거의 뭐 10% 후반대 정도로 통해서 지분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니까는 거기에 따른 부담은 있다라고 보시다. 이러한 이유로 SK바이오팜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5,500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도 지난 11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24% 약세를 보이겠다. 그러면 SK바이오팜이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일까요? 자, 그럴 가능성은 좀 낮죠. 아까 고점 대비해서 24% 하락했다. 지금 그것만 보면은 상당히 힘든 그런 국면이지만 오히려 24% 하락했기 때문에 선반영이 돼서 더 이상 빠질 부분은 없다. 그 이유가 이제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반등을 모색할 걸로 보이는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아까 하락 세 번째 이유였죠. 경쟁 약물이 3월 달에 임상 3상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근데 3월 달에 임상이 나와서 신약으로 승인이 되더라도요, 이 보험사 등재 등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시장 진입은 아마 내년 말이나 2008년도 초반대로 이루어질 걸로 보인다. 그러면 아직 시간적으로 한 2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당겨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시장 기대치보다 못 미치기 때문에 좀 약화됐죠. 하지만은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963억이었죠. 작년에 2039억. 올해는 3,363억. 그러니까 실적의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단순히 좀 그 기대치가 약화된 것뿐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이유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는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반등이 모색되는 이유는, 그리고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걸로 보이는 것은 신약 임상이죠. 지금 SK바이오팜의 실적이 나오는 것은 뇌전증 치료제인 엑스코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신약이 나와야 되죠. 그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방사선 의약품입니다. 이 신약 후보 물질이 상반기 내 임상 1상에 진입이 예상되어 있다. 그러면 이 임상이 시작되면 이것이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SK바이오팜 고점 대비 24% 하락해서 속상하지만은 오히려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빠질 부분은 없다. 그래서 최근 저점이죠. 한 10만 5, 6천 원 중반대예요. 10만 원 중반대. 그리고 10월 달에, 그러니까는 11월 초순에 3분기 실적 좋게 나올 때 다졌던 그 가격대도 또 이 10만 원 중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0만 5천 원 전후에서 지지력을 테스트하면서 상승 전환, 이 화살표 크게 보이죠? 하면서 상승 전환이 기대돼서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굳이 지금 이 바닥권에서 매도하기보다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싱커풀 투자 자문사는 인공지능 매매 신호를 따라한다 그랬죠? AI 매매 신호. 그러면 지금 SK바이오팜은 어떤 사항인지 보죠. 지금 SK바이오팜은 관망 중입니다. 지난 12월 2일 날 13만 3,700원, 그러니까 최고점 찍고 3일째 하락한 날일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하고 지금 50일째 감만 중이에요. 아까 12월 5일이나 12월 9일 날 호재성 재료 치고 나갔으면 아마 재매수 신호가 나왔을 텐데 오히려 거기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이 관망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최근 1년 동안 적중률을 보면은 이제 지금 100%죠. 두 번 매매해서 두 번 수익. 최근에 매매했던 것이요. 작년 11월 4일 날 11만 9,900원대 매수해서 한 28일 보유했다가 바로 요 하살표 보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하살표, 그죠? 매수를 했다가 12월 2일 날 13만 3,700원에 매도를 하고, 그죠? 한 11.5% 수익 마지막이고, 최근 1년 동안에 두 번 매매해서 두 번 다 수익을 얻었다. 그래서 평균 수익률은 11.8%, 최대 수익률은 37.9%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만약에 이 SK바이오팜을 갖고 있고 그래서 AI 매매 신호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그러면 AI가 매수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를 알려드리고 또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댓글에다가 AI 매매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달아주시면은 제가 그 전화번호를 저장해서 신호가 나오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좀 더 우리는 AI 매매 신호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싱크풀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싱크풀이 나와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이 AI 매매 신호인 나시 매매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층 들어가면 엑스퍼트 종목 추천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상품 출시입니다. 이 싱크풀의 AI 매매 이 신호는 10만 번 이상의 테스트를 거쳤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아마 나시 매매 신호 들어가면 이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5년 내 AI 적중률이 한 75%고 단일 매매 최대 수익률이 357%. 그죠? 근데 거기에 들어가시면은 종목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한 2,000개 가까이 되죠. 그래서 매수 매도 종목이 하루에 나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압축해 드리는 게 이 엑스퍼트 종목 추천에서 지금 시장 수익률 상승률을 따라가는 주도주인 종목 30종목을 엄선을 합니다. 그 안에서만 매매 신호가 나올 때 따라 해달라. 그래서 종목은 30종목은 우리가 선정 30종목을 하고 그 종목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AI가 매매 타이밍을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0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는 대장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수장 증권TV에서는 하모니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도 있어야겠지만은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도 있어야 되겠죠. 그 종목, 세 종목 정도를 또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진단을 내려드려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싱크풀, 나시 매매 신호,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이소장 이중구 자문력을 선정을 하면은 회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주 월요일 날 30종목을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매주 바뀌는 종목은 한 3, 4종목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을 분석을 해드리고 또 AI가 매매 신호, 매수라든지 매도 시간 나오면은 그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또 거기에 따른 진단을 계속적으로 해드리는 이 상품이 바로 이 엑스퍼트의 종목 추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싱크풀 투자자문사는 금감원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1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무료로 갖고 계시는 종목을 진단해달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뭐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AI가 지금 어떤 사항이고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스퍼트에 들어가서 종목을 무료 진단 가능한 난이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은 앞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맨 위에 전화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 문의를 주셔도 문자로 주시면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오 중에서 SK바이오팜은 아픈 손가락이지만은 그나마 같이 추천을 해드렸던 셀트리온은 그나마 상승 흐름을 올라가고 있죠. 뒤늦게나마. 자, 셀트리온은 갈수록 상승 탄력이 강화되는 모습이에요. 지난 9월 달에는 하루 상승하고 바로 이 부분이죠. 하루 상승하고 조정이 길어지고 11월 달에는 이틀 크게 상승하고 또 조정을 길게 받고 새해 들어서는 한 3일 정도 크게 올라가고 옆으로 행보도 잘 봤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온다. 수급적인 사항을 봐도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589만 주를 매도하고 외국인들이 435만 주 매수, 개인이 143만 주, 기간이 143만 주, 좀 오탑니다. 개인이 아니라 기간이 143만 주를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나왔던 호재성 재료는 실적 부분이 가장 크죠.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37% 증가한 1조 1,600억. 매출도 24년 대비해서 17% 증가한 4조 원, 4조 1,000억대. 바이오에서 4조 원대 나오는 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에서 두 번째 4조 클럽이라고 하네요. 1조가 나오는 것이 램시마죠. 그리고 지금 램시마 피아 주사 SC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8,3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증가했으니까 올해 1조 원대 나오겠죠. 그럼 제품이 두 개가 1조 원대다. 추가적인 상승세는 계속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1조 4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 우리가 이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작년에 자사주 매입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주사죠. 셀트홀딩스라든지 이쪽도 매수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을 잘 봐달라. 마지막 매수가, 그렇죠? 자사주 매수할 때 처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한다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처음에 빠집니다. 삼성전자 재작년 11월 달에서부터 자사주 매입할 때 주가가 오히려 빠지지 않았습니까? 자사주 매입하면 초반엔요, 누가 받아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다 끝나가는 부분이 되면은 이제는 팔았던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여기다가 자사주 소각 1조 4천억 규모를 한다니까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그러니까 실적 좋죠. 수급,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에 계속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한다 그러죠.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차트 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승 탄력이 강화되고 있다. 계속적인 보유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오른쪽에는 중소형 종목이죠. 바이오.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자, 전고점 돌파가 기대되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큐로셀, 카테치로제죠. 조정이 마무리로 국면으로 진입해서 상승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그죠? 셀트리온, 한올바이오, 큐로셀, 그리고 SK바이오팜은 이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 전환을 모색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SK바이오팜 좀 힘든 국면이지만은 지금은 매도 타이밍은 늦었다.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면은 저점 형성과 함께 상승 전환이 기대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